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격유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개벽 사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개벽 사상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불교의 대종사님 혼자 그냥 태어나셔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로부터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대종사님이 오셨다는 그것을 좀 많이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법문이나 그 법어를 많이 봉독하면서 그 선천 후천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개벽 사상이 어떻게 해서 변화하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받들어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육도 삼략에 대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육도 삼략, 병서, 육도와 삼략을 함께 이루는 말. 육도, 주문왕의 군사인 태공망이 지은 것이고 중국 후한 시대에 위진 남북조 시대의 위서라는 책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문도, 무도, 용도, 호도, 표도, 견도 이 여섯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육도 삼략인데 이 도는 감출도, 숨다, 숨물도. 그래서 여섯 가지 숨겨 있는 그 비책, 비략,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간략하다 그런 약자인데 여섯 가지의 숨겨진 그 비밀스러운 계략과 세 가지 또 세 가지 간략하게 만드는 또 비법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육도 삼략은 여섯 가지 비법하고 세 가지 비법을 합해서 육도 삼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육도 삼략이 나오게 된 경위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하도낙서에가 적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낙서에 선천, 후천, 중천이 있고 그 시대에 담당할 인물과 역할에 대해 써놓은 것이 육도 삼략이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선천, 후천, 중천 시대에 살아갈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비법이 여섯 가지 비법과 세 가지 중요한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비법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육도 삼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낙서와 육도 삼략이 선천, 후천, 중천 시대에 그 당시에도 중요한 거지만 앞으로 있을 많은 시대에 계속해서 필요한 비법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을 담당하는 것과 그다음에 후천과 중천을 담당하는 그 사람, 그 인물과 역할을 그냥 우리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섯 가지 비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선천, 중천, 후천 이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일을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앞으로 많이 후에 올 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비략과 그 중요한 어떤 간략한 걸로 말씀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잘 알아듣는 사람은 먼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먼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뭐 9살, 10살 먹은 초등학교 학생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에 입학한 일이 있어요. 그 아이는 수학을 보면 카이스트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수학은 딸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기초 초등학교
그 외에는 이제 좀 어렵기도 한데,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수학을 가르치면 얘네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선천, 후천, 중천 시대 앞으로 많은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못 알아듣으니까 감췄다기보다도 말을 안 한 거죠. 안 하고 둔 것들이 그 육도 삼략이라는 비책, 비밀스러운 그 어떤 계략이나 계책이나 어떤 방법, 살아야 할 방법,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도의 삼략에 있는 비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천을 담당하는 최재우, 강일순, 얼마나 후에, 이것이 지금 기원전 2000년, 그런 2000년이 넘은 시대에 하는 얘기니까 지금도 4000년 전에, 4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있을 일을 말을 하니까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선천, 후천, 중천, 이거 이렇게 복희씨, 문왕씨, 뭐 신롱씨 이런 분들이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으로 보아서 말을 한 것에 대한 비책이고 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도 삼략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이제 오늘 여기에 바탕해서 육도 삼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도 삼략이 이제 육도와 삼략이 대한 설명이니까, 육도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육도 전체에 대한 도입부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 전략 전술, 용도, 지휘관 보좌 방법, 호도, 이건 호랑이 호자죠. 이건 표범 할 때 표자고, 개. 그러니까 이제 전투 장비, 전투 대행, 임전 작전, 기동부대 활용,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전술이라면 전술인데, 이것을 그때 이제 육도 삼략의 하도 낙서와 육도 삼략 같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국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싸울 때 그 군사들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의 비법인데, 나라를, 상대방 나라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병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BC 2000년, 2000 얼마 전에, 그 전에, 그때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전술로, 무력으로 전술로 싸워서 이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시대에는 어떤 그 전략, 싸움에 필요한, 그 당시에 사는데 필요한 병법이나 병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이 비법으로 전해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가 사실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봄을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있고, 가을을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있고, 겨울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있잖아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밭을 다스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2000년 전, 1500년 그때 시대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나라도 다스리고 이웃 나라하고 관계를 하게 될 때는 필요한 게 병법이죠, 병법. 우리가 봄에는 씨앗을 뿌리는 것에 이제 중심으로 법이 있어요. 가르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떤 씨앗은 언제 뿌리고, 어떤 씨앗은 어떻게 뿌리고, 그런 것이 다 가르쳐지는 것이 봄에 가르치는 거 주로. 이게 나라와 나라가 운영하고 살 때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육도의 병법으로. 이때는 병법이 많이 유행하는 건데, 그 병법을 좋게 서로 사는 방법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육도 삼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에서 이것이 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이제 곡식이 자라는 걸 주로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가을 거지고, 겨울에는 이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듯이
이 육도 삼약은 그 2000 BC 2000년 전 2000여 년 전에 꼭 그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웃 나라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가를 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이제 병법, 이때는 병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와 그때는 서로 싸움을 이기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선천시대에 싸워서 상극 서로 이기는 걸 법이 주로잖아요. 상극 선천시대는. 선천시대는 서로 상극 극을 상대방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법이 주로 해서 이 삶의 원리를 밝혀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의 바탕에 살다가 또 우리가 여름의 법이 다르듯이 또 그 시대가 지나면 다른 법으로 이제 또 바꿔 법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대에 제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거의 공부를 많이 안 시켰죠. 여자들을 안 시켰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남녀가 같이 공부를 시킨 시대가 됐고 그 똑같이 지금 이제 모든 결혼 생활 속에도 지금 남녀가 같이 살잖아요. 옛날에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됐는데 여자들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은 같이 들어가고 또 어떤 분을 보면 두 분 중에 더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일을 하고 수입이 좀 적은 사람이 가정 육아를 하고 또 기간별로 또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법이 다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쨌든 간에 부족하면 남자가 공부 여자는 안 했고 또 좀 지나가니까 이제 남녀가 같이 공부했고 좀 더 지나가니까 남녀가 이제 일도 같이 하고 공부도만 같이 하냐 일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이렇게 방법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법이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그 현재는 그것이 조금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부엌에 가서 일하면 싫어하고 사위는 부엌에 가서 일하면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세월이 더 가면 이제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런 벽이. 그렇게 하듯이 육도 삼약은 이 당시에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비법 그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기는 방향으로. 근데 그것을 갖춰서 전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죠. 이기는 법을 잘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 배구, 농구, 축구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전술도 배우고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어떤 때는 공격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수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것이 다 법이 다른데 지금 이제 제가 한 50여 년 전에 배구를 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배구 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배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있을 때 배구와 하는 비법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흐르는 비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도 삼양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법으로 해야 잘 된다. 그 당시 사회를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비법이 전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을 공부하고 싶은 것은 그 시대에 그런 것이 있듯이 지금 시대,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후에 후천 시대가 있을 때는 어떤 법이 비법인가에 대한 법이 진리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그런 진리와 그런 삶의 원리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후천개백에 나오셔서 일을 하신 어른이다. 그런 말씀을 찾고 알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육도에 대한 법 자체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알고 말씀드리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흐름 속에서 현대가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선지자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육도는 주로 이제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삼약은 같이 읽어보시면 삼약을 지은 사람은 은나라와 주나라 때 인물인 강태공이라는 설이 있다. 강태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왕을 강태공은 BC 1211년이니까 지금 2000년이 한 3000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139세라고 이렇게 나이를 많이 살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태공, 그래서 문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이다. 병법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육도 삼약에 대한 그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태공이 저는 이제 그 전에 듣기를, 강태공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고든 낚시. 고든 낚시라는 건 낚시 맨 끝에 이렇게 고기를 물 수 있도록 끝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여기 고기를 물어야 되는데, 강태공은 낚시를 하는데 고든 낚시의 끝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선지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강에서 낚시를 계속해요. 몇 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사람을 낚는 그 낚시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의심이었었어요. 강태공이라면 왜 그 강가에서 그 고든 낚시를 했을까? 이 대산연구사님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강태공 고든 낚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했다. 근데 왜 낚시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찾는데, 그 달마대사 같은 분은 인도에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소림사에 들어가서 면벽 9년을 했어요. 이게 벽을 보고 누가 말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어떻게 전할 길도 없고 하니까 그냥 9년 동안은 벽을 보고 스스로 공을 닦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해가대사가 와서 법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법을 전하기 위해서 방법은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달마대사는 이렇게 면벽 9년을 했고, 강태공은 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강가에서 낚시질을 했다. 그러니까 낚시질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를 많이 알아졌겠죠.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낚싯대를 대고 앉았다. 근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서 사람이 들렸는데, 이제 그때 문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강태공은 이 문왕을 알아본 것 같아요. 알아봐가지고 얘기하다가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근데 자기 그 대신 나보다 먼저 와야 된다. 근데 가보니까 항상 그 강태공이 먼저 와 있어요. 이 문왕이라는 사람 갔는데. 그래서 3번인가 4번인가째 그 사람 문왕을 만났는데, 강태공이 이제 시험을 한 것 같아요. 저 녀석이 내 말을 3번, 4번, 5번 해도 끝까지 내 말을 듣고 따라올 것인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그 큰 국사를 해가지고 주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주나라. 이게 그 중국이 하은, 주 그런 것 같아요. 은이 상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라가 BC 2070년에서 1600년, 은나라가 1600년에서 1046년, 주나라가 1046년에서 256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한 500년, 한 2600, 한 400년, 여기는 한 600년 이렇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는데, 그 은나라 말기에 이제 강태공이 1046년이니까 은나라 말기죠. 120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주나라를 세우셨어요. 46년에, 그러니까 이때 은나라 말기에 강태공이 이제 은나라가 이제 끝이 되니까 아마 강태공 생각에는 이 나라가 아니고 새롭게 나라를 다시 한번 잘 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나라 말기에 사람을 찾았는데 문왕을 만나서 주를 세우는 공신이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법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그 삼약에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약에 보면 선천, 후천, 중천으로 세 시대의 운을 한학지도 지난번에 공부한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그것을 이제 9개 조항으로 큰 법을 만듭니다. 큰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구주 9개 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오행 우리가 안다시피 수화 목금 토 오사는 5가지 일인데 이것은 외모, 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잘 사는 법에 대한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인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신언서판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아. 신, 언, 서, 판. 신은 몸신이잖아요. 말씀은 글 쓰는 거. 판단은 다. 그래서 사람을 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사람을 평하는데 신언서판, 그 사람 몸 어떻게 생기냐. 그 다음에 말하는 솜씨는 어떻게 생기냐. 그 다음에 글을 어떻게 쓰냐. 글을 짓는 것도 있고 아마 글 쓰는 것도 있고. 판은 판단력. 여기는 지금 외모, 말, 보는 것, 듣는 것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 4가지로 사람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 형체가 어떻게 생겼냐. 그다음에 말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말하는 솜씨가. 그 다음에 글을 쓰든지 아니면 글씨를 쓰든지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판단력은 어떠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글씨 잘 쓰는 걸 많이 알아줬잖아요. 그래서 글을 어려서부터 붓글씨나 글씨를 많이 쓰게 했어요. 저도 어려서 이제 아버님이 글씨를 잘 쓰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글씨를 잘 못 써요. 옛날에 저보다 더 그렇게 먼저 태어난 부모님도 글씨를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법이나 판단 이것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 5가지가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행은 이제 금목수화토 이때만 해도 8개가 이렇게 있을 때니까 이런 것을 잘 타고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천시대에는 전생에 닦은 바가 주가 되기 때문에 금생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번 서자로 태어나면 적자가 못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후천시대는 서자, 적자 관계 없잖아요. 서자일지라도 여러 가지 잘 갖추면 일하고 또 적자일지라도 부족하면 잘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북한하고 이렇게 싸움하고 할 때 그 연좌제가 있었지. 연좌제. 가족의 이북에 있는 그 사람들 연결돼서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이 일을 못했어요. 군인도 뭐 공무원 취직도 못하고 못했었어요. 연좌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느 시대가 지나가서 연좌제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연좌제라는 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모나 형제간이나 친척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지나간 건 일 때문에 내가 현재를 못 사는 것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금목수화토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시에 어떻게 태어나서 그러면 그것을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서 사주가 있죠. 생년월일 있지만 그것에 크게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선천시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배를 했던 시대가 선천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관계가 없잖아요. 장애인도 다 서고. 지난번에 KBS 보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점자로 이렇게 읽으면서 뉴스를 이렇게 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여러 가지 갖춰져 있지만 갖춰져 있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충분히 그걸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은 다 그걸 이겨서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굉장히 다른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서기 3,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선천시대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를 잘 살기 위한 법으로 삼약이죠. 육도 삼약, 삼약이. 그 다음에 9개의 법 가운데 세 번째는 팔정. 이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팔정, 양식 관리, 재정 주관, 제사 관리, 백성 교육, 범죄 단속, 손님 대접, 양병, 백성의 땅 관리, 오기, 해, 달, 날, 별의 역법의 계산, 황극, 임금의 법도, 임금이 정치의 법을 세우는 것, 삼덕, 정직, 간극, 유극을 말한다. 7계의, 복과 서의 점을 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점을 치게 하는 것. 3명 중 2명이 점을 따른다. 비, 안, 갬, 안개, 맑음, 흐린 뒤 맑음. 정괴, 회개에 대한 예보. 복점이 5개, 서점이 2가지로 변화와 현상을 미루어 이루어지는 것. 팔정을 8가지 다스릴 정이 그런데 양식, 재정, 주관, 제사 이렇게 이런 조목을 정해놓고 그 법을 원칙을 따져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오기는 해, 달, 날, 별.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사주 궁합을 아주 많이 봤어요. 그 사주 궁합 거의 잘 안 보잖아요. 이것이 과거 시대에 있었던, 과거는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태어나면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태어나면 이런 삶을 산다. 그걸 봐가지고 그 서로 상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조심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는 법을 가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에 개선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들으면 초기에 고생하는 사람, 늦게 고생하는 사람, 초기에는 잘 사는데 늦게 고생하는 사람, 초기에는 잘 못 사는데 나중에 후분이 좋다고 그런 말씀하죠. 후분 뒤가 좋다는 사람. 그래서 그 12간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갖고 있는 그 좋고 낮은 점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법으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상쇄할 수 있는 법. 나무 같으면 뭐 불이 있으면 물이 만난다든지 물이 있으면 이렇게 그걸 무엇을 만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맞춰가지고 살도록 그 계산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맞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제가 어려서 큰 거다고 지금 보면은 봄하고 여름이 가듯이 겨울에서 봄 가듯이 환절기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가 맞을 때도 있고 사주가 틀릴 때도 있고 사주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사는 원리, 인생을 사는 원리 같아요. 황극, 임금님이 법도 정치 법을 임금이 법을 세우는 게 법이잖아요.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보면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인 것도 있고 또 그 법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밀고 나가버리는 것. 나중에 이제 그것이 또 드러나지만 그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당신 마음대로 쓰고 어떤 것은 또 민주주의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정치 법을 세우는데 과거에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삼덕, 정직, 정직 다 하는 것. 강은 이 굳셀강이에요. 굳세다, 강하다, 강직하다, 강하다. 그건 이길 것. 굳세고 강이 그 마음을 고집이 센 사람인데 강이죠. 강. 그 힘이 세고 강. 유극이 부드러울 유자. 이길 극자인데 부드럽게 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참아주고 수용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이기는 사람, 막 강하게 해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부드럽게 해서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것보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정직해서 바르게 살면서 같이 잘 사는 법이 있고 또 강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 귀속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열에 한둘은 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을 끝까지 돌아가서 갈 수 없을 때는 강하게 데리고 와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데 강이 많을 필요는 없어 돌아오는 세상. 근데 유는 부드럽게 해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인도하고 천천히 인도하고 그 사람 설득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사람 가르치는 법에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것하고 부드러운 것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세 가지가 다 때로는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겨울이 지금 겨울이 돌아오는데 겨울이라는 게 그전에는 저는 어렸을 때는 겨울이 없었으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춥고 막 여러 가지 얼음이 많이 얼면 그때 어렸을 때는 얼음이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보니까 겨울이 따뜻하니까 저는 참 좋은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땅 속에 있는 벌레도 그러고 보리 같은 것도 좀 추워야 되고 겨울에 이게 땅 자체가 춥고 그래서 이제 벌레나 이런 모든 걸 다스리고 해서 그렇게 해야 내년에 봄에 다시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계속 따뜻하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겨울에 추운 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추운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년 봄 여름에 더 잘 되는 법이 있어요. 강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름에도 더운 것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물건 같은 게 상하는 게 있는데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하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상하지 않고 때렸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썩어주기 때문에 변화돼서 또 새로운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 성산대교 지나서 지금 현재 일산 거기 가면 그때 성산대교 지나서 제가 한 30년 전에 40년 가까운 35년, 5, 6년 전에 거기가 쓰레기 하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산대교만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났는데 거기 쓰레기 무덤이 그 더미를 갔었는 게 왜 갔냐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왜 사냐 그랬더니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뭘 주워가지고 폐품을 모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본 일이 있는데 이 쓰레기가 나중에 다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그 쓰레기가 다 상하지 않고 계속 몇만 년 가면 어떻겠어요. 그 30년 후에 그 쓰레기가 다 썩어가지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또 뜨겁고 그러면서 썩어. 또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또 뜨거우면서 또 상해 속에서. 그것이 다 지금 상해가지고 일산 거기 들어가면 큰 공원이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다 상해서 거름이 돼가지고 나무로서 큰 공원이 되어 있어요. 이 우주에 썩히는 일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썩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하게 그것을 이렇게 썩히기도 하고 더위로 이렇게 녹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네, 개는 상고할 개자인데 상고 이게 점을 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네. 점을 친다. 또 물어본다. 이 상고라는 말도 그런 것 위에다가 물어본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의심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상고 개의 같아요.
이제 개인은 보면 여기 이게 점복, 점서 그래. 점복 이것도 점을 보는 것인데 이게 점대라고도 하는 점대는 점을 볼 때 쓰는 어떤 막대기 기구 그런 것 같아요. 점을 치는 사람을 그래서 복과 점을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의심되는 것이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데 이제 그것이 점을 치는 것 같아요. 점을 치는데 그 임금님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점을 치는 사람을 두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을 임금님 임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점 오늘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점을 치는데 3명 중에 2명이라든지 그 점 치는 사람 여럿이 있으면 여러 사람 중에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따라가고 또 그 의견을 듣고 신하들이 있으면 신하들이 함께 물어봐서 이제 큰일 같으면 같이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 결국 나중에 최후에는 이제 임금님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렇게 서로가 묻고 대답하고 또 점을 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비가 오고 언제 개고 안개 맑음 흐린 뒤 맑음 정괴 회괴 이런 것에 관해서 점을 치는데 이 그 복점이 5개고 서점이 2가지를 변화 현상을 이루어서 이 삼약 육도 삼약의 9가지 그 이런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따라서 백성을 지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육도 삼약이라고 해서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정해놓은 저희들이 보면 요즘 청소하는 법도 보면 청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어떻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 냉장고 정리하시는 분도 보면 그 냉장고 정리하는 원리가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네모진 그 판을 쓰는 것도 어떤 데는 둥그러운 그 상자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뚜껑을 덮기도 하고 속에 다 보이는 걸로 여러 가지 관계를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서 쓰도록 법을 자기가 내놓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옷걸이도 철사로 된 옷걸이를 어떻게 굽여서 쓰면 또 거리가 되고 어떻게 그걸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면 또 냉장고 정리에 도움이 되고 상자각도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관리하는데 백성이 잘 하는데 해안이 있고 그런 사람이 그 법을 딱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육도 삼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법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운동선수도 보면 축구, 농구, 배구 다 그전에는 그냥 선수들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체력 관리를 위한 사람 또 몸을 다친 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그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운동을 하고 누구가 만약 체력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스리고 또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음식이나 그 운동 도구나 체력을 어디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도 가지고 기구도 가지고 다니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다니고 물리치료사, 의사, 또 요리사 여러 가지가 같이 다녀서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지 그냥 선수들만 다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도 삼약 이것이 그 당시에 백성들을 잘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내놓고 그런 말을 내놓고 그 따라가는 거죠. 삼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도 삼약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세계적인 물리치료사는 굉장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선수들이 이방 다른 나라 선수들 오기 때문에 번역한 통역사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를 기회에 따라 상황 따라 많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면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징은 서징 비, 맑음, 따뜻함, 추움, 바람 등 계절의 변화를 지칭하는데 5가지 날씨 변화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면 모든 초목이 무성하다. 9. 오복과 육국
오복은 수, 부, 강령, 유, 호덕, 고종명. 육극은 횡사, 요절, 질병, 근심, 빈곤, 악, 약함. 이 선은 여러 개다. 여러 개 있다는 의미고, 징은 징조. 이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5가지 날씨 변화를 여러 가지 날씨,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조화를 이루면 모든 초목이 무성하다.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한데 무성하지 못할 때는 이 5가지 날씨 중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는가를 이제 보고 미리 보고 이제 하는 거니까 징조를 보고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징조를 봐.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겠다. 또는 아니면 건조하겠다. 지금 우리 금년 겨울에 강추가 있지만 좀 다수 전체는 다수고 강추가 있네. 우리나라가 지금 사만사온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제 아열대 기후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무엇이 더 좋아지고 무엇은 더 부족하고 무엇이 나빠지는가를 봐서 그 징조를 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오곡이나 이런 것들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 날씨의 징조를 잘 봐서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것도 삼약에 들어가서 9개 범주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복과 육국 5가지 복과 이 극은 이제 다 할 극인데 이제 6가지로는 이제 극도의 상황에 빠지는 것 같아요. 끝이라는 말도 있고 5가지 복은 우리가 많이 말 써요. 수명이 기른 것이고 부는 부자 경제적인 강령은 편안할 편안할 영 그래요. 편안할 영.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편안할 영, 편안하십니까? 모든 것이 모든 면에 편안하신가 그렇게 물어볼 때 강령이죠. 유는 곧 소자 할 때 그런 의미가 장소 그런 뜻이 유자 그런 뜻을 가진 유자인데 호는 조울호자죠. 조울호. 덕은 큰 덕자죠. 이게 좋고 덕이 있는 그것이 있는 장소. 이것이 오복이죠. 덕과 즐거움, 좋은 것이 있는 것이 그 오복이다. 네. 고종명, 고는 생각할 고, 종은 마칠 종, 명은 이제 목숨명이죠. 생각할 그 고자가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뜻도 있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이 고자가 장수하다, 오래 산다 똑같은 말인데 오래 산다. 이게 명이 오래 산다는 장수. 명이 마치는 것이 오래된다, 오래 산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이것이 오복이고 육극은 이제 6가지 끝이다. 6가지 끝인데 횡사 요절. 횡은 이것이 가로횡 그러잖아요. 가로횡인데 빗긴다, 빗길 횡 이렇게 빗겨간다, 이렇게 빗긴다 이런 뜻도 있고 사는 죽을 사자죠. 요는 일찍 죽을 요. 어릴 요 그런가요? 어리다. 얼마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어리다 뜻이고 절은 끊을 절. 횡이 갑자기 죽을 횡 의미도 있대요. 이것이 갑자기
죽을 횡. 가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이렇게 비껴간다 횡사 그렇게도 하고 갑자기 죽을 횡 의미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횡사 요절은 갑자기 죽어. 요절은 어린 나이에 죽어. 끊어져. 어린 나이에 끊어져. 이게 그 슬픔 중에 슬픔이 횡사 요절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무엇을 내놔라고 칼을 탁 들이대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가져가도 내 목숨만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기 때문에 남의 목숨을 손을 대는 것이 가장 큰 죄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살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놓고 뭐라고 하냐 마지막 칼을 들이댈 때는 목숨만 살려주는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자기가 끊거나 남의 거 끊으면 이것이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 그래서 불교의 살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보면 살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횡사 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질병 다 알고요. 병이 들면 문제가 되고 근심 걱정, 빈곤. 우리가 병이 없고 살 때는 빈곤이 가장 큰 아픔 같아. 근데 병이 있으면 병보다 더 나쁜 거는 빈곤이고 또 그 다음에 악, 약한 거. 이것을 이 육도 삼약에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사는 원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잘 공부를 잘 해보면 여기에 종교 원리나 진리가 다 들어있어서 어쩌면 세상 사는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